반도체 장비라고 하면 의뢰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의 거대 기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은 그 장비를 사다 쓰는 쪽이라고들 생각하죠. 하지만 AI 메모리를 쌓아붙이는 어떤 핵심 장비는 전 세계의 7할 가까이를 한국의 한 회사가 만들고 있죠. 그것도 1980년에 문을 연 부천의 작은 금형집에서 출발한 회사가 말이죠.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장비가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한꺼번에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메모리도 데이터가 흐르는 길이 아주 넓어야 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하지만 메모리 칩을 옆으로 넓히면 신호가 오가는 거리가 길어져 느려집니다. 그래서 칩을 위로 8단, 12단씩 쌓습니다. 단독주택을 옆으로 넓히는 대신 아파트로 올리는 셈이죠. 문제는 2층층의 칩들을 어떻게 빈틈없이 붙이느냐입니다. 칩과 칩 사이에는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의 미세한 돌기가 줄지어 있고, 이걸 열과 압력으로 동시에 눌러 녹여 붙이죠. 이것이 열압착 본딩, 줄여서 TC 본딩입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HBM을 쌓아붙이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회사가 그 어려운 장비의 세계 1위에 올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렬 정밀도의 오랜 뿌리입니다. 12단을 쌓는 동안 가열된 칩은 미세하게 휘고 그 오차가 층층이 누적됩니다. 와플 12장을 시럽 발라 폭에 굽는데 모든 점이 1만 분의 1mm도 어긋나면 안 되는 작업에 가깝죠. 핵심은 카메라로 칩의 위치를 미크론 단위까지 잡아내는 기술이죠. 한미는 이미 1998년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기술을 개발했고 200여 건의 특허를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칩 한 장에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미세한 돌기가 있고 그 하나하나를 동시에 제자리에 맞춰야 하죠. 게다가 열 때문에 칩이 휘는 것까지 미리 감안해 위치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다져온 정렬 기술이 없으면 애초에 발을 들이기 어려운 영역인 셈이죠. 칩을 정확히 얻는 이 정렬 기술의 계보가 훗날 TC 본더의 정밀도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정밀도만이 전부일까요? 물론 아니죠. 또 하나의 이유는 생산성입니다. 한미는 칩을 2개의 헤드로 동시에 처리하는 듀얼 TC 본더를 만들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여기에는 순간적으로 400도 가까이 올렸다 내리는 열 제어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 간격을 붙여내는 정밀함이 함께 요구됩니다. 정밀함과 속도는 대개 서로 등을 지는 값인데 한미는 그 둘을 한 장비 안에 담아낸 셈이죠. HBM은 결국 이 장비가 분당 몇 장을 제대로 붙여내느냐에 따라 원가와 수율이 갈립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정확한 장비 하나가 곧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죠. 정밀하면서도 빠른 장비, 이 조합이 차별점이 됐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2016년 듀얼 TC 본더 개발에 들어간 한미는 2017년 SK 하이닉스 HBM2 라인에 처음 장비를 공급합니다. AI 붐이 본격화되기 직전이었죠. 이후 HBM이 부터 HBM3E 까지 SK 하이닉스 물량을 사실상 도맡았다고 평가됩니다. 시장이 폭발하는 순간 그 자리에 이미 검증된 장비를 들고 서 있었던 셈입니다. 장비 산업은 한 세대의 신뢰를 받으면 다음 세대 개발까지 함께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 검증을 쌓은 쪽이 계속 앞서기 쉬운 구조였던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위기에 투자하는 경영 습관입니다. 창업주 광록원 씨는 2000년대 초 반도체 불황 때 사람을 자르는 대신 설비 투자와 인력 교육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회복기에 더 큰 과실을 거뒀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을 한 사람의 결단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비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불황기에 기술과 인력을 지켜낸 회사가 다음 호황을 가져가는 구조적 경향이 있습니다. 한미는 그 사이클의 생리에 맞는 선택을 반복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 누가 천재여서가 아니라 무엇이 그 산업에서 살아남게 만드는가의 문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장비 시장은 2024년 약 4억 6천만 달러에서 2027년에는 15억 달러 안팎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이 커지는 국면에서 불황을 견디며 기술과 사람을 쥐고 있던 회사가 그 성장을 고스란히 받아안게 된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밀려난 쪽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카와입니다. 신카와는 1959년에 세워져 1977년 세계 최초로 전자동 와이어 본더를 만든 본딩 장비의 원조였습니다. 마이크론도 삼성도 본더하면 의뢰 신카와였죠. 마이크론 등
등 주요 반도체 회사들의 누적 100여 대가 공급돼 있던 시장의 기본값이었죠. 전환점은 2024년 4월에 찾아옵니다. 한미가 마이크론과 HBM용 TC 본더 계약을 맺으며 국산 TC 본더가 해외 HBM 제조사에 들어간 첫 사례가 되죠. 이듬해 한미는 SK 하이닉스 라인에 있던 엔지니어를 빼서 마이크론에 집중 투입했고, 마이크론 내부에서 기존 장비보다 수율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됐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시장 조사기관 테크인사이트의 2025년 3분기 누적 집계에서 TC 본더 매출 기준 점유율은 한미가 71.2%죠. 신카와 계열로 분류되는 야마하 로보틱스는 5.6%, 4위로 내려앉았죠. 한 가지 덧붙이면 흔히 일본 신카와라 부르지만 이 회사는 현재 야마하 모터 로보틱스 홀딩스 산하입니다. 참고로 2위는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로 13%대, 그 뒤를 ASMPT와 야마하 로보틱스가 각각 5%대로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만 5배가 넘는 한쪽으로 크게 기운 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평범한 역전극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반대의 흐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되자 이번엔 새로운 다윗들이 몰려왔습니다. 2025년 3월 SK 하이닉스는 한화세미텍과 약 21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공급사를 복수 체제로 바꿨습니다. 8년간 이어진 사실상의 독점이 깨진 것이죠. 다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세대인 HBM 사용 본더는 ASMPT에도 나눠 발주하며 공급처를 의도적으로 여러 곳으로 쪼갰죠. 한 회사의 목줄을 잡히지 않으려는 고객으로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다큐의 핵심 모순이 있습니다. 설치된 장비 기준 점유율은 한미가 71.2%로 여전히 1위입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주문, 그러니까 2025년 신규 수주만 보면 한화세미텍이 805억 원으로 한미의 536억 원을 앞섰습니다. 점유율과 신규 수주는 다른 지표입니다. 현재 시장의 왕은 한미지만 그의 새 주문은 도전자가 더 많이 가져간 셈이죠. 장비 시장에서 신규 수주는 앞으로 몇 년의 점유율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위와 다가올 1위는 얼마든지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미의 대응은 강경했죠. SK 하이닉스의 다변화에 맞서 유지보수 엔지니어를 철수시키고 8년간 묶어둔 장비 가격을 25에서 28%가량 올려 통보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시에 한미는 한화세미텍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측도 맞소송으로 받아쳤죠. 첫 변론은 2026년 4월로 잡혀 있어 승패를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강경한 대응은 한미가 쥔 카드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래 기대온 고객과 등을 지는 위험까지 함께 떠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SK를 피해 올라탄 마이크론은 안전한 항구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한때 매출의 74%가 SK 한 곳에서 나오던 구조가 2025년 상반기엔 수출 비중 82%로 뒤집혔습니다. 고객 지도가 통째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마이크론의 차세대 제품 양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투자은행 한 곳은 한미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 측은 예정대로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 또한 가능성의 영역이죠. 결국 한미는 위험을 없앤 것이 아니라 한 거인에게서 다른 거인에게로 옮겨 탄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천의 작은 금형집이 세계의 7화를 쥐게 됐을까? 답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정렬 기술과 타이밍, 그리고 사이클을 견디는 습관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거꾸로도 흐릅니다. 다음 무대인 16단 이상의 초고적층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다른 기술이 거론되고 그 판에는 배시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또 다른 거인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1등의 자리는 그것을 만든 조건이 바뀌면 함께 흔들리죠.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사실을 한미 반도체의 지금이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